오늘은 우리 팀의 미소천사, 자칭 미소천사 이명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요, 전 세계 5대 장수천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그분들이 장 상태가요, 20대의 장 상태와 동일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 역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장이 참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으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상식 퀴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번, 장에 대한 상식 퀴즈입니다. 음식이 섭취한 후 약 몇 시간 동안 음식이 몸속을 머물다가 통과할까요? 정답은 18시간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가공하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매 식사 후 얼마 정도 만에 변을 본다. 정답은 매 식사 후 30분. 네, 그래서 매 식사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으면요, 30분에 매번 3번 응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저한테 이제 건강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질문이 장 상태가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본인의 장 상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건강한 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조금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똥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똥 상태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건강한 변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냄새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냄새가 안 나야 당연히 건강한 변이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색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 색깔. 세 번째로는 모양이거든요. 바나나 모양. 네. 네 번째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무게예요. 이게 뭐냐면 변을 내렸을 때 그 변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깨끗한 변이 건강한 변이라고 합니다. 체크해 한번 해보세요. 똥 상태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책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더러운 장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증상은요, 변비와 가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네. 제일 먼저 변비를 우리들이 많이 흔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되게 놀랬던 부분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사하는 300명 중한테 자기 본인은 변비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285명이 본인은 변비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변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 그거 봤을 때 좀 되게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변비가 아니라고 말한 285명의 장 상태를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변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요, 내가 변비인지를 모른대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우리 대장은요,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구가 꽉 막혀서 정전이 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 하수 처리 시스템을요, 뻥 뚫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걸 넣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깨끗한 장을 위해서 뭘 넣어줘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게 조금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하수구를 얘기 드렸었는데 사람 체온이요 36.5도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사람 체온 36.5도라는 거는 우리가 날씨로 본다면 한여름에 떼어펴 새는 날씨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날씨예요. 근데 그게 내 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장에서 36.5도에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30분 있다가 내보내지를 못하고 거기서 하루 동안 숙성이 되는 거예요. 18시간. 어떤 반응이, 현상이 완전히 나타날까요? 이렇게, 그쵸? 음식물을 비유한다면은 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근데 거기 또 하루를 더 머물고 3일을 머물고 4일을 머물고 한다면 완전 썩은 내와 벌레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내 뱃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정말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 지금 금방 식사하고 30분 후에 아직까지 화장실 가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가고 싶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기서 책에서도 14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장하고 감정하고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장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행복 네. 할 때 나온다라는 이제
이게 사실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강남에 계신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꼭 먹이는 그 비타민 중에 첫 번째가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오, 꿀팁인데요. 네, 행복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상입니다. 중독된 대장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예, 장누수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 음식이 몸에 들어와서 육물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네. 근데 여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래된 변이 머물러 있으면 독소도 나오고 다음에 음식물이 썩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상적인 육모가 이 탄탄한 것이 헐거워지면서 그 사이로 독소가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운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내가 평상시에 안 좋았던 부분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이 나는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않아. 독성물질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성물질이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공기를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내 몸에 네. 들어오기도 하고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을 통해서도 요즘에 물 오염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 오염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다음에 흙을 통해서 흙에도 중금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 썼던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에 계속 독성 물질이 쌓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참 무섭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그렇죠. 특히 현대사회 살면 독성 물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배출하냐가 참 중요하겠다 그렇죠.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요, 이제 69페이지에서는요, 이제 이런 이게 독성 물질이 자꾸 쌓여서요, 이게 자기 중독증이 되신 분들이 12가지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절염이래요. 네, 관절염이 장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요, 임신 중독증, 그리고 이제 눈 피로도, 간질환, 그리고 신경계와 관련된 많은 장애를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피곤하거나 멍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상실된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도 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골신경과 늑간신경에 통증이 있고요. 또 허리 부분에 있는 통증고 그런 문제입니다. 습진, 건성, 그리고 암 발병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서 세 번째 증상입니다. 신경공 반사라는 건데요.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장의 어떤 특성 부위가 우리 인체에 있는 어떤 부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인체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관련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요, 이 책을 읽고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네, 들었어요. 굉장히 놀랍고 맞아요.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띄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면 지금 올챙이 모양이 보이신가요? 올챙이가 아니고 이 그림은 사람의 태아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정말 올챙이 모양의 이 태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에서 손이 분화가 되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이 분화가 되고 손가락, 발가락 이게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과 똑같은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 이제 태아가 있으면 이 장이라는 것이 이게 쭉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이 장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간도 만들어지고 위도 만들어지고 다음에 그런 우리 모든 그런 신체 장기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장기들과 이런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 책에 있는 신경공 반사에 대해서 이해가 하면 훨씬 편하실 것 조금 같아요. 더 쉽게 설명하면 나무로 설명하면 다시 그쵸. 들으시죠. 네. 사람이 나무가 있으면 네. 나무 보면요 그냥 원통으로 쭉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옆에 겹가지들이 네. 이렇게 점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장기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 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저는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그 부위만 치료를 하는데 그렇죠. 이 문제의 근원인 장을 고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 증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맞아요. 자, 이제 138페이지 보면요. 신경공 반사의 이제 예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일단 심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정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간상동맥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장이 원인인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어떤 남자아이가 한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3년 넘게 계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아이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네, 죽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는요, S장 결장에 종양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다른 치료만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정말 우리 건강의 1번은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인체 장기 사람 몸 중에서 가장 공간이 넓은 곳이 복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장, 대장 다 길이를 합쳤을 때 9m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장 속에서 이렇게 꾸꾸꾸꾸 그래서 다 모아 있는데 장만 있는 게 아니고 장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자궁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 장과 얇은 막 하나로 사이에 두고 장도 있고 자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독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장이 변비가 안 좋아서 발생이 되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영향이 자궁 쪽으로, 생식기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장 관리를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자궁 쪽으로 좀 어떤 게 먹으면 좋을까라고 알아봤더니 좋은 유산균을 먹으라고 해서 되게 의아했었는데 그 맞아요. 이유가 이거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깨끗한 장을 위해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필요 영양소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 드세요. 이 2가지는. 두 가지. 네. 자, 첫 번째는요. 섬유질이라고 나와요. 156페이지에 보면요. 미국 식품영양학회에서는요. 매일 35g의 섬유질 섭취라고 있거든요. 35g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 10개, 브로콜리 9컵, 헐. 감자 껍질째 하루에 14개. 자, 오이는요 44컵을 먹어야 된다라고. 아이고, 먹다가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꼭 먹어야 되는 섬유질과 함께 또 반드시 함께 플러스 챙겨야 되는 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기농으로 자란 야채와 과일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호 색깔이 있죠. 이 색깔 영양소 하루에 5가지 색깔 영양소를 자기 얼굴 크기 접시 5접시를 매일 먹어야 된다. 드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먹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솔직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하나로 해결되는 더블 X라는 아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이 아이를 먹어주시면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색상의 야채와 과일, 유기농 야채와 과일들 섬유질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까지 또 이 책에 보면요.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판매 1위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해결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유산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럼 텔레비전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라고 이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격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네. 두 번째로는 테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었고, 세 번째로는 다음에 이제 누가 이거 먹었더니 좋았다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기준을 제시해 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좀 필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유산균이라 네. 내 몸을 이렇게 다 소화기관을 거쳐서 장까지 얼마나 살아가서 빨리 번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따져야 될 조건이 산에 얼마나 강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산균도 세균이거든요. 균. 네. 균이기 때문에 내 그 강한 위산을 견뎌서 장까지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알칼리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위산을 잘 견뎠어. 그 다음 관문이 뭐냐면 담즙산을 통해서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담즙산은 굉장히 강알칼리예요. 그래서 이 알칼리에도 잘 견뎌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무사히 장에 잘 도착했는데 얼마나 잘 장 정막에 잘 부착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번째로는 잘 부착이 된 다음에 번식을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고민하시기 어렵다면은
보이시죠? 이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 게 네. 아까 말했던 이 네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균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인체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유산균 종류도 시중에 판매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것들의 국가대표 5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구성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먹을 때에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장까지 살아갈 확률이 9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장에 도착했을 때 너무 똑똑하게 도시락까지 준비한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장에 살아있으려고. 도착을 네. 해서 번식할 수 있는 확률도 빨리 번식을 해서 정말 금방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너무 편한 게 하루에 하나만 딱 먹으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고요. 또 정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깨끗한 장을 만드시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래서 빨리 전화하시지 않으면요. 네, 없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들고 깨끗한 장이 건강을 만든다라는 얘기로 유익한 시간 되셨다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미소천사. 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엉클TV입니다.